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랄산업연구원의 노장서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한랄인증기관 전문가 초청 한랄인증 온라인 상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본 행사는 우리 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랄인증 지원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식약처의 한랄 인증 지원 사업을 좀 제가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한국한랄인증원의 김원숙 대표님께서 한국한랄인증원, 즉 우리가 보통 KHA 또는 카라고 하죠. 이 인증기관의 화장품에 대한 그 한랄 인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받고요. 이어서 이제 또 말레이시아의 그 인증기관이죠. 자킴이라고 하는 인증기관에 화장품에 대한 한랄 인증 절차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질문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2023년도 그 한랄 화장품 온라인 상담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 1차 온라인 상담회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 이슬람교 KMF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국제 한랄 인증 지원센터 IHCC라고 하는데 그 두 곳의 그 인증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상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2차 상담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증에 대해서 우리 인디한랄 코리아의 또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그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 행사의 취지, 그러니까 식약처 한랄 인증 지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식약처 위탁 한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먼저 간단히 우리 그 한랄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한랄 화장품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한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이 2025년도에는 930억 달러 정도로 매년 7.4%의 성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랄 제품 전체적으로는 2조 달러 정도의 현재 규모를 보이고 있고 2025년도에는 2조 7,640억 달러로 증가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의 대이슬람권 그 연도별 수출 상황하고 또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이슬람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의 수출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에 3억 달러의 수출액을 보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약 1억 달러가 증가한 3억 9,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2022년도 작년에는 4억 4,500만 달러의 화장품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슬람권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에 대한 이슬람권 화장품 수출 금액 비중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4%, 2021년도에 4.3%, 2022년도에는 무려 5.6%까지 확대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탑9 국가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가장 많은 그 화장품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이슬람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작년도 기준으로 1억 1,500만 달러 수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800만 달러를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3위로서 작년 기준으로 5,700만 달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식약처가 지원하는 한랄 인증 지원 사업은요. 먼저 한랄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계속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랄 화장 국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년도 우리가 이 주요 국가의 한랄 화장품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주요 국가들의 할랄 화장품 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3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할랄 화장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조업체 또는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또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진행 중인 할랄 인증 온라인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 사업을 식약처가 위탁하는 할랄 인증 지원 사업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화장품 할랄 인증 지원 교육의 내용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 교육을 마치시면은 저희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수료증도 저희들이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할랄 화장 국제 세미나는 뭐 이미 저희가 개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할랄 인증 희망업체 현장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조만간 공고가 나갈 겁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방문 결과를 저희가 보고서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화장품 할랄 인증 상담회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온라인 교육 자체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좀 그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방적인 교육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증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본 사업의 그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인증기관 중에 하나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할랄인증원의 김원숙 대표님으로부터 한국할랄인증원의 그 할랄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할랄인증원의 김은숙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 할랄 화장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그 인증원으로서 설립되어서 그 말레이시아 자킴과 뭐 태국 시코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그 인증을 받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인도네시아 그 BPGH 할랄 인증을 그 서류 심사를 받고 평가를 완료하고 이제 사인만 두고 있는 상태. 뭐 좋으면 11월 달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랄 화장품이 26년도부터 그 의무화됨에 따라서 인증을 받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증원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인증 프로세스는 그 자료로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진행해 드린 순서는 업체에서 할랄 문의가 오거나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특수한 부분을 자체적인 그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OEM이라든가 ODM으로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할랄의 그 인증받기에 앞서서 적합한지부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전에 어떤 그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담 진행을 통해서 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그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할랄 교육을 선행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유예가 되다 보니까 할랄 인증을 받고 난 후에 6개월 이내만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아마 할랄 교육을 선행을 한 다음에 인정을 진행할 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인정을 할 때는 교육을 먼저 받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선교육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는 그런 절차를 조금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그 할랄 인정에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라든가 뭐 공정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 인증원에서는 서류 심사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현장 심사로 이어지겠지만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에서 약간의 부적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1차적인 개선 조치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한 서류에서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예는 그러니까 원료로서 아예 그 한랄에 적합하지 못해서 그 반려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검토를 서류 검토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장 심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우리 한국한라인증원의 심사원이 그 회사 규모에 맞게 뭐 2명이든 또는 3명이든 이렇게 현장 평가를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장 평가를 가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출한 그 서류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제조 설비 그리고 이제 공정에 교차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작업자라든가 또는 환경으로 인한 어떤 그런 교차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게 되겠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한다거나 또는 업체로 하여금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성적서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발생될 수 있겠고요. 어떤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 심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심사 보고에 의해서 클로징 미팅 때 그러니까 뭐 약간의 개선 조치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완벽하게 해서 그냥 1차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개선 조치가 될 경우에는 그 피드백을 14일이든 또는 길게 최장기간일 때는 뭐 한 달 30일 정도까지 그 보완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 인정원에서는 그 샤리아위원회에 해부돼서 그 적합 여부에 따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합할 경우 인정서가 발행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랄에 부적합하다 판단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해서 인정서가 발행되지 않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심사 그 주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초 심사를 하면 1년 뒤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갱신을 이루어집니다. 그 갱신에 대한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로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갱신이 육고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갱신 주기가 1년이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한랄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김원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한라인증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한라인증 기관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그 말레이시아의 그 자킴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일단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인증 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할랄 표준을 이제 말레이시아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정부 기관으로서 할랄 인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킴이라고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말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이런 것이고요. 수상실 산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개발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람 발전, 말레이시아 이슬람 발전을 위한 기획 그리고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로고가 되겠습니다. 이슬람 개발부가 전체 부서가 다 할랄 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하나의 부서가 할랄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서는 할랄 관리부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속해 있는 심사원들은 공무원들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말레이시아 자킴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그 문양들이 외벽을 장식하고 있죠. 이슬람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 말레이시아의 그 푸트라자야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킴의 그 할랄은요, 일단 할랄 화장 표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MS 2634, 2019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문서를 가지고 그 할랄 인증 심사를 하게 되고요. 자킴의 할랄 인증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보통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발행일자, 그리고 할랄 인증 품목, 그리고 이 할랄 인증서의 수취인은 일반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그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제조업체가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에서 그 말레이시아의 그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인증과는 좀 다른 점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할랄 인증은 자기 국내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말레이시아인이 이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자킴 할랄 인증의 신청 절차는 먼저 말레이시아 에이전트인 이분에게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이제 임명장을 이제 부여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 에이전트가 신청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할랄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제 모든 대관 업무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심사죠.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말레이시아 에이전트한테 이제 그게 통지가 되고요. 동시에 할랄 인증 취급 수수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에이전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킴 심사원이 한국에 올 때도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 심사에 이제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사 완료 후에 부적합 사항에 대해 어떤 시정에 대한 것도 자킴과의 모든 연락 업무를 바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다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달리 이 말레이시아 자킴의 인증은 반드시 이 말레이시아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할랄의 출발점은 바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자킴에서는 그 할랄 교육을 기본적으로 할랄 인증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할랄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할랄 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충분한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 할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중에서 한 명은 자킴이 인정하는 할랄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할랄 교육에 대한 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그 교육 수료증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이 자킴의 할랄 인증 교육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킴의 내부 조직인 그 미하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 미하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할랄 아카데미죠. 여기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자킴의 교육 파트너사인 ECSB라는 곳과 협약을 맺고 교육 실시와 이제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 신청 절차는 뭐 다른 인증기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류 심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완벽한 서류가 일단 갖추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사실은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할랄 화장품과 관련된 원료와 관련된 그 만족할 만한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이 1차 심사, 프리오디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이제 바로 현장 심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현장 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1차 서류 심사 때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들이 현장에 잘 보존되고 있는가 하고, 동시에 이제 공장을 직접 제조 현장을 방문해서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교차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2차 현장 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와 2차를 다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할랄 인증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되면 드디어 이제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신청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자킴의 할랄 화장품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회사 속에서 사업자 등록증, 제품 설명서, 특히 품목별 원재료 목록 및 증빙 서류, 포장재 목록 증빙 서류, 제조 공정도, 제품별 포장 디자인, 추가 인증서 목록, 그리고 제품 회수 절차서, 그리고 생산 공장 위치도, 그리고 생산 공장 도면도,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다른 인증과 다른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화장품을 이제 신청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선행 조건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그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화장품이 먼저 말레이시아 식약청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를 한 이후에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꼭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증 절차는 사전 심사, 그러니까 프리 오디시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두 번째가 이 현장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할랄 인증이 나온다, 이런 절차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심사는요, 1박 2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전에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오후에는 공장 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그 자킴, 말레이시아 자킴의 할랄 인증 심사원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임시라도 이렇게 마련을 해두시고 식사는 이제 할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할랄 인증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생선이라든지 이런 요리가 나오는 무슬림 친화 식당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자킴 인증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인증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까다롭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속에는 일반적으로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세 사람의, 그러니까 인증 심사원 2명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 1명까지 해서 세 사람의 모든 그 경비, 뭐 교통 경비하고 그 다음에 최저 경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자킴이라는 인증기관에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인증 수수료 등등 해서 꽤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컨설팅까지 포함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은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컨설팅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또 컨설팅비라고 하는 것은 또 기관들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가진 그 할랄 인증 기관 중에서 한국 할랄 인증원과 자킴의 입장이 어떤지, 그들의 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할랄 인증을 이제 업체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할랄 자문위원 또는 할랄 이그제큐티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랄 자문위원이나 이그제큐티브 역할이 반드시 무슬림 현지인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뭐 전문가여야 되느냐, 아니면 회사 내 한 분이 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지, 먼저 한국 할랄 인증원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업체가 할랄 인증을 받을 때는 그 할랄 보증팀장이라고 하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직도상의 할랄 보증팀장이 받게끔 되어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달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할랄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굳이 그 외국에 있는 그 무슬림이 아닌 저희 한국 할랄 인증원이 조직도에 같이 포함이 돼서 할랄
인증이 유지되는 동안 그 동반자로서의 역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랄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체에서는 모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료에 대한 그 할랄에 적합한지 유무라든가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한국인 교육을 수료한 분입니까? 아니면 뭐 무슬림이어야 됩니까? 소위 자문이 아, 그 것은. 자문위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아, 우리 한국 한인정원이 그 자문을 하는 사람이 그 네. 무슬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 한국 한랄 인정원 자체가 그 자문위원으로 그 조직도 상에 그 네. 그 업체에 도움을 주게끔 그 조직도 상에 같이 있게 네. 들어가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점이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법적으로 그 반드시 모든 할랄 인증을 받는 업체들은 할랄 이그제큐티브라는 것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이 할랄 이그제큐티브에 대한 양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문 직업으로서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또 더군다나 그 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표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적인 규정으로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이슬람 국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그 할랄 이그제큐티브를 고용할 수가 없죠. 네. 고용하게 되면 그만큼 업체들한테 비용 부담도 업체는.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말레이시아에 정식으로 할랄 이그제큐티브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분한테 무슨 특별히 돈을 들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분이 하나의 그거 같은 그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현재 말레이시아의 그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할랄 위원회의 멤버는 별도고, 이 할랄 이그제큐티브의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 한국 할랄 인증원에 이 현재 그 할랄 인증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유효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나갈 수 있고요. 다만 2014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거기에 발을 맞춰서 현재 그 BPJPG 평가를 완료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11월 중으로 그 서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인도네시아의 인증이 그동안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랄 인증을 직접 할 때는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만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고 소비재는 이제 인증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랄 인증 보장법, 할랄 인증법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할랄 인증 제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2024년 10월부터는 식품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실시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새로 할랄 인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할랄 인증청이 자기들과 상호 인정하는 할랄 인증에 대해서만 이제 할랄 인증 로고를 붙이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추진 중인데, 그 속에 우리 한국 할랄 인증원이 현재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어서 조만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을 것으로 지금 강력히 지금 이제 막 희망하고 있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예상하고 있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한국 할랄 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으로 이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 군데서 할랄 인증을 받을 게 없이 다양한 국가에서 인정받는 우리 한국 할랄 인증원의 이 인증서를 받게 되면 많이 수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제조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해서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제조업체인 OEM으로 위탁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한랄인증원에서는 그 판매업자의 이름도 그 인증서에 표시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화장품 특성상 그 자체적으로 제조해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OEM을 한다든가 ODM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직접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소리평가에서 이건 제조업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캔슬이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판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할랄 인증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 원칙이 그 제조업체로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대상은 그 작업장에 있는 제조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받는 것이고 단지 책임 판매업자로서 책임 판매원으로서 인증서에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과 그 책임 판매원께서 인증서에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그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요, 말레이시아의 그 대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할랄 인증서는 말레이시아의 대리인 또는 말레이시아의 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판매사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말레이시아의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가 인증서에 표시가 되고, 동시에 그 제조업체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업체는 어떻게, 현재로서는 이 인증서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어떤 대리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브랜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브랜드의 등록을 통해서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거,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상당히 요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할랄 인증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어떻게 돼요?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든 인체를 대상으로 태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할랄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줄기 배양액을 가지고 인간을 유래된 어떤 그러한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하고는 좀 달라서 그러한 부분은 아마 업체에서 화장품 하시는 업체에 한해서도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킴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자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체 유래 원료는 일체다 그 할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네. 이게 일종의 나지스, 그 하람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 보통 파트와 기관이죠. 학자들이 모여서 뭐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도 하고 또 기존의 다른 판결들을 다 참고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또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부분도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와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인정하고 있는 할랄 인증 기관은, 혹시 워낙 많은 기관이 있으니까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인증기관에서는 현재 인체 줄기세포를 사용한 화장품은 현재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식물에서 기반한 어떤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 우리가 답을 했고요. 그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인증기관 중에 하나죠. 그 한국할랄인증원 그 김원숙 대표님하고 한국할랄인증원의 인증의 어떤 핵심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할랄 인증 기관이죠. 말레이시아의 자킴의 할랄 인증 절차와 할랄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지를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할랄인증 전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한국할랄인증원의 김원숙 대표 할랄인증원에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또 저희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한랄 인증기관 초청 화장품 한랄 인증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